수술 전에 턱이 짧고 아래쪽에 지방이 좀 있고 아래쪽에 이중턱이 보이는 분은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다음 날, 수술 후 일주일,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중턱을 없애는 비절개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은 리프팅 수술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면거상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수술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턱선이 아직까지는 많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턱만 불룩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전체 절개를 이용한 안면거상 수술이 효과는 좋지만 선뜻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운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절개 밴드 리프팅 수술 방법을 비유할 때 매몰법과 비슷한 형태의 수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 눈 수술을 할 때는 절개 수술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잡기만 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도 단순히 라인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쌍꺼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몰법을 이용해서 절개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수술에 있어서 절개 쌍꺼풀 수술과 그리고 매몰법의 관계가 이중턱 리프팅에 있어서 안면거상 수술 목거상과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비절개 밴드 리프팅이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턱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예쁜 이중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턱선 라인이 조금 또렷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설골 위쪽 부분에 약간의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야 하면서 아래쪽 부분에 갑상 연골이 어느 정도 조금 노출이 되는 정도로 얇은 느낌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 필수는 아닌데 이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너무 두둑하지 않은 느낌이 나면서 얇은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도입니다. 서비코멘탈 앵글이라고 불리는 이 이중턱 아래쪽에 있는 턱선과 목과의 관계가 각도가 어느 정도의 벌어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중턱이 심하다, 아래턱의 턱 모양이 예쁘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각도 자체는 105도에서 120도 정도로 어느 정도 둔각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아래 턱이 보이지 않고 이중으로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아야 예쁜 턱선 부분과 목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면에서 봤을 때, 숙였을 때 턱이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중턱을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래쪽으로 약간 늘어진 느낌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진 경우,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지방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불룩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나 아래쪽 부분에 목에 있는 활경근이 늘어지거나 밴드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중턱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턱이 짧고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턱 끝과 목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아래쪽이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설골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역시나 턱 끝과 목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 근처에는 중요한 혈관들,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형태로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플라티스마, 활경근이라고 불리는 스마스층에 연속되어 있는 층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구조물들은 이 활경근보다 좀 더 깊은 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방을 줄이거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리프팅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안면거상 때 같이 하는 목거상을 할 때도 이 활경근 아래쪽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할 때는 이런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실제로 절개 목거상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쁜 눈 쌍꺼풀 수술을 매몰법으로 받으려면 절개 쌍꺼풀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받으셔야지 절개를 하지 않고도 문제없고 어색하지 않으면서 예쁜 쌍꺼풀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활경근을 이용한 목 수술은 턱끝 근육 묶기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턱 아래쪽에 안 보이는 위치에 조그마한 절개를 가하고 이 넓어져 있는 활경근을 묶는 형태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
수술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턱 밑에 흉터를 남기는 일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목거상 수술을 같이 할 때 턱 끝에 추가적인 절개선을 만드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벌어져 있는 활경근이 너무나 넓을 경우에는 뒤쪽에서 조작을 하기보다는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벌어져 있는 활경근의 간격을 좁혀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술들을 받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비절개 방식으로 밴드 리프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흉터가 생기면서도 아래쪽에 턱끝 묶기로 근육을 잘 묶었지만 아래쪽 부분에 늘어져 있는 조직 구조 자체가 아래로 함께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활경근끼리 묶는 것은 충분히 좋은 부분이 되긴 하지만 목 자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조직들을 위로 당겨줘야지만 예리한 이런 이중턱이 없어져 보이는 턱과 목과의 각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드 리프팅을 하게 되면 귀 뒤쪽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밴드가 지나가기 때문에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 부분이 마치 목걸이를 하듯이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쪽으로 늘어져 있는 이런 턱 밑에 늘어진 조직들을 뒤쪽으로 위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 아래쪽에 밴드가 지나감으로써 마치 쌍꺼풀 매몰 수술법처럼 아래쪽에 턱 밑에 늘어진 부분을 밴드로 잡아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의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분 중 하나인 눈꺼풀에 실을 거는 거기 때문에 녹지 않은 아주 얇은 실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두꺼운 피부를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야 되고 눈꺼풀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두께가 그렇게 많이 두껍진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만져지거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고 원리상으로 봤을 때 턱끝 묶기보다는 좀 더 예리한 턱선과 이중턱의 줄어듦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귀 뒤쪽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 5mm 정도의 절개선을 가하고 실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우선은 한쪽에서 시작한 실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반대쪽 귀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실을 묶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목걸이를 걸듯이 하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턱을 크게 벌릴 때 조금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 귀 뒤쪽에 있는 단단한 조직에 이 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귀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는 수술 실은 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녹는 실이 아닙니다. 녹는 PDO 실은 턱선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포그실을 이용해서 이중턱 리프팅을 할 경우에는 유지 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밴드로 고정을 하게 되면 마치 쌍꺼풀이 우리가 특별한 피부 처짐이 없으면 10년 이상도 유지되듯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이중턱의 조직들이 10년 이상 당겨진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다시 절개 쌍꺼풀을 하고 들어가 있었던 실은 쉽게 제거할 수 있듯이 만약에 목 거상을 절개로 하게 되면 기존에 넣었었던 비절개 밴드 리프팅은 어렵지 않게 쉽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는 피부를 절개하면서 목 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탄력 밴드는 안쪽에는 실리콘 코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저는 탄력 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변에는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해서 아주 가늘고 촘촘한 형태로 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안쪽으로 콜라겐들이 자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만으로 조직을 버티게 되면 조직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형태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조직 자체가 콜라겐이 자라 들어가게 되면 이 밴드와 콜라겐이 융합되면서 좀 더 유지 효과가 길고 안정적으로 조직이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유착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매끈매끈한 폴리에스테르 면에 콜라겐들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쌍꺼풀 풀듯이 이 이중턱에 걸려있는 실을 제거를 하고자 한다면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각도와 아래쪽에 불룩한 부분이 남아있으신 분을 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일주일에는 어느 정도 잡혀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초반에는 붓기도 좀 있고 라인이 진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1개월만 돼도 굉장히 부드러운 라인으로 모양을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불룩해져 있었던 이중턱을 잡아줌으로써 턱선 부분이 예리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장기간 지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 직후에도 일주일만 지났을 때 이렇게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뽑은 이후에 같이 실을 걸게 되면 아래쪽에 불룩한 지방도 제거를 하면서 늘어진 조직들을 단단하게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아주 많으신 경우에는
지방만 흡입할 경우는 피부가 다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제거하더라도 아래쪽에 피부가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밴드로 아래쪽 부분을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턱이 짧고 아래쪽에 지방이 좀 있고 아래쪽에 이중턱이 보이는 분은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다음 날, 수술 후 일주일,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턱끝이 짧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짧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후에 턱끝 필러나 턱끝이 앞으로 전진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모양이 예쁜 턱선과 아래쪽 턱 밑에 부분의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절개 방식을 이용해서 이중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중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개를 하시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비절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흡입만 하거나 아니면 턱 밑 절개를 통해서 턱끝 묶기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요. 지방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 흡입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밴드를 걸어줌으로써 마치 메몰 쌍꺼풀처럼 시간이 유지가 잘 되면서 회복도 빠른 형태로 이중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비절개 이중턱 리프팅 수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